내 가슴이 벌렁거려요, 두근거려요, 또는 철렁 내려앉아요, 또는 맥을 짚어봤더니 맥이 건너뛰어요. 이게 바로 조기박동인데 이때 꼭 약을 복용해야 되나요?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아주 흔한 질병이거든요. 조기박동. 그럼 조기박동이 뭔가요? 조기박동이라는 거는요, 눈치 없이 정상 맥박 사이에 끼어드는 맥박을 조기박동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은요,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편의상 심방과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게 계시면 되는데, 조기박동이 심방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실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기박동이 심방에서 생기게 되면요, 이 왼쪽에 그림 보면 길쭉한 게 바로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심전도인데, 심방에서 생기게 되면요 쫄깃해요. 그래서 이 쫄깃한 이런 것들이 QRS라고 부르거든요. 이 맥박이 보이게 되고, 심실에서 생기게 되면 넓적해요. 하지만 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동일합니다. 맥이 건너뛴다, 또는 철렁 내려앉는다. 이게 다 조기박동인데, 그러면 이 조기박동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철렁거려요, 벌렁거려요, 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맥이 건너뛰어요. 일부의 분들은, 제가 그렇거든요, 조기박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허기침이 나와요, 또는 숨이 차는 경우도 있고 어지럽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기박동이 있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조기박동 그냥 지켜봐도 될까요? 약물 치료하지 않고?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답은 이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조기박동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소실이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조기박동을 만들어내는 유발 요인이 있어요. 최근에 나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요 조기박동이 대부분 발생을 해요. 내가 어젯밤에 날을 새가면서 일을 했어요, 또는 요즘에 일을 하는 양이 많이 늘었어요, 또는 누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이럴 때는 이 조기박동이 생깁니다. 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인 또는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요 조기박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담배를 많이 태셔도 조기박동이 생겨요. 또는 잠을 많이 못 자도 조기박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기박동의 첫 번째 치료는요, 이 조기박동이 생기는 원인들을 싹 없애주는 게 첫 번째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요, 조기박동이요,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뭐 일도 많이 안 했고 누가 나 힘들게 하지도 않아, 또 나는 뭐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아, 근데도 난 가슴이 계속 두근거려, 또는 지켜보라 그래서 지켜봤는데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가슴이 계속 벌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지켜봐야 될까? 이런 경우는요,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셔야 될 거는, 이 약을 투여를 하는 거는요 조기박동을 100% 억제는 못해요. 조기박동이 생기지 마라고 억제해주는 치료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기박동의 약물 치료는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행히도요, 이 조기박동이 평생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뭐 몇 달 동안 고생시키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들은요 1년 2년 정도 되게 되면 조기박동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설사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약을 대부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자, 약물 치료를요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한 서너 달을 먹었고 6개월을 먹었는데 그래도 막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때는 치료 약제를 변경해 보거나 또 다른 약제를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호전이 없잖아요. 그때는 전극도저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약 안 먹고요 바로 전극도저 절제술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답은 NO,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기박동의 경우는 전극도저 절제술을 인정해주는 보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요. 일부의 환자들은요, 저는 보험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니 100% 내가 다 비용을 지불할 테니 시술을 해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정답은 NO,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부담해서 자부담이라 부르잖아요. 자부담으로 시술을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국가에서. 왜 그러냐면 전국도제 절제수를 받게 되면요, 국가가 95%의 치료비를 부담을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을 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꼭 필요한 환자들만 시술을 받게끔 제도적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국도제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조기박동에 있어서는 함부로 이 시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기준이 뭐고 언제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방조기박동인데요. 심방조기박동은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대부분 시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받을 수가 있냐면 심방조기박동이 한꺼번에 여러 개 두두두두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심방조기박동이 아니고 심방 빈맥이에요. 이때만 보험에서 심방 빈맥에 대해서 시술을 해라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지 나머지는 인정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약물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심실조기수축은 언제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심실조기수축 같은 경우는 시술할 수 있는 적응증이 꽤 많아요. 뭐가 많지요. 여기 보이는 게 우리나라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해라 라고 인정하는 경우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1번 한번 봐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 심실조기수축이 생기게 되면요, 이 심실조기수축이라는 게 조기박동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수축으로 부를 때도 있고 박동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심실조기박동으로 인해서 자꾸 생기다 보면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기능을 보통 초음파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에서요, 심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2개월 이상 우리가 쭉 치료를 해줬고 홀터라는 걸 붙여가지고 전체의 조기박동이 얼마나 생기냐, 정상 맥박은 몇 개냐, 또는 조기박동은 몇 %나 차지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홀터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홀터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면 이 홀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홀터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기회수축도 조기박동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심실기회수축이 15%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술을 해라라고 인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2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3번 한번 봐볼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 심실조기수축이 자꾸 생겨요. 근데 홀터를 봤더니 15% 이상이에요. 처음에도 15% 이상이었는데 2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 후, 그리고 약물 치료에 실패해서 약제 치료를 더 이상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2개월이 지나서 15%가 넘게 되면 이때도 우리는 전극도제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실조기박동에 있어서 전극도제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을 끊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정답은 역시 그때그때 달라요가 됩니다. 왜요? 라고 또 물어보게 되면요, 심실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도자 절제술의 성공률이 80에서 100%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100%가 아니에요. 이게 100%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요, 이 전극도제 절제술을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홀터를 해봐요. 만약에 조기박동 비율이 1에서 2%만 보인다 하면요, 약제를 끊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시술 후에 조기박동이 5에서 10% 정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요, 당분간 약제를 좀 써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요, 이 조기박동은 시술을 해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을 없앴고 일부 조금만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1, 2%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약제를 끊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술 후에도 조기박동이 막 10% 이상으로 계속 보인다, 이때는 약제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박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저는 조기박동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에서 진단 지원금을 준대요. 진단 지원금 받기 진단서 좀 끊어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 조기박동으로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진단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